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입니다. 부분과 전체는 하이젠베르크의 학문적 자서전입니다. 이 책에는 양자역학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의 인식론, 철학, 과학에 대한 입장, 정치와 과학의 관계, 과학자의 책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양자역학을 주도했던 보어, 보른, 플랑크, 디렉과 같은 세계의 석학들을 부담없이 만날 수 있죠. 하이젠베르크는 1901년 독일의 미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넨 대학에서 중세 및 근대 그리스 교수로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을 전공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미넨 대학의 교수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했죠. 하이젠베르크와 수학자인 린덴만 교수의 면담은 실패로 끝난 것은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존 머펠트 교수를 스승으로 만났고 그의 세미나에서 학문의 평생 동반자인 볼프강 파울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23세에 코펜하겐의 보어 연구소에서 보어의 지도 아래 양자를 연구,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표하였고 27세에 라이프치히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31세인 1932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였고 그의 연구활동은 57세 통일장 이론의 발표로 이어졌죠. 하이젠베르크의 행적과 연구 업적, 사회적 활동들을 연대기로 정리해보면 해마다 굵직굵직한 업적을 남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과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재 하이젠베르크의 업적이 아니라 과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계로 전환될 때, 즉 군신으로 표현하자면 패러다임 전환기의 과학자 개인이나 과학자 사회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학적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전개시키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인식론과 철학적 함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려 하는지, 어떻게 비판을 수용해 수정하는지 등의 과정이 이 책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과학 활동이 어느 고립된 밀실에서 괴팍한 운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통념을 여지없이 깨버립니다. 그도 과학은 토론을 통해서 비로소 성립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을 희망한다고 기술하죠. 현대 물리학의 기둥은 원자 차원의 미시 세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19세기 말부터 물리학자들이 물질의 근본 요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점점 더 작은 차원의 입자들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을 때 고전 물리학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과 마주치게 되었죠. 대표적인 현상들이 흑체 복사, 광전 효과, 러더퍼드가 세운 원자 모형의 성립 불가능성입니다. 이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묶음이며 빛이 어떤 경우는 파동성을 지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입자들의 흐름과 같다는 생각, 또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확률만이 존재하는 인과론적 고전 물리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교체계였죠. 빛을 불연속적 에너지 다발로 가정의 광전 요건을 설명하여 양자역학의 지평을 연 아인슈타인조차도 현대 물리학으로서의 이행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는 처음부터 이론 물리학자이며 양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존 머펠트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고전 물리학의 철학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0대 말에 읽은 플라톤의 티마에우스였죠. 그는 플라톤의 물질의 기본 원소를 수학적 대칭성으로 설명한 방식을 그 책을 접해서부터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전 물리학의 기본 원소는 더 이상 나눠둘 수 없는 원자라는 물질임을 토대로 전개된 것과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죠. 그는 2000년을 지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관에서 벗어나 플라톤에게를 기유했고 현대 물리학 역시 물질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수학으로 묘사된 세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수학으로 묘사된 세계야말로 가장 실제의 세계라는 인식적 토대를 구축하면서 그는 생물학, 화학 같은 분야와 물리학의 연결성을 추구하기도 했죠.
물론 이 책에는 딱딱한 원자 물리학이나 골치 아픈 인식론, 철학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이고 철학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들을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자연과학이 이와 같은 일반적 문제들과 분류되어서는 성립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원자 물리학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 해박한 지식들을 경탄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수는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양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그가 느끼는 절망, 집단적 구조적으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개인이 느낄 수밖에 없던 무력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책임 등이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 국가사회주의의 발흥은 독일의 진보적 학문의 낙원에서 야만의 상태로 타락시켰고, 이를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는 이 전체주의가 언젠가 막을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이후 과학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소극적 망명보다는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남을 것을 결심하죠. 물론 이 결심은 그가 평소 존경하던 플랑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원자탄 개발로 빚어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의 고민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학활동의 산물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연 과학은 이제 과학자가 제어할 수 없는 차원에 이른 것인가?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과학을 사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해야 한다고 믿었고, 이 믿음을 토대로 독일의 원자탄 개발을 저지하기도 했죠. 이는 과학자들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 개발 저지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예입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진술한 대로 부분과 전체는 역사학적 엄밀함을 가지고 현대 물리학의 성립 과정을 진술한 책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사가의 몫이기도 하기에 그는 엄밀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